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연, 너에게 묻는다.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뜨끈뜨끈한 최근 영화, 우리 안 한지 오래됐다. 뜨끈뜨끈이 뭐야? 따끈따끈 아니냐?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이제 이 인사도 서서히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새롭게 이제 좀 개선을 해야겠어요. 네, 오늘 방송 이후에 이제 박 기사가 녹음을 하나 뜰 거고, 네. 그 이후에 바로 우리 시상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많이들 이렇게 참가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요. 네, 일일이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생각보다 뜨겁다고 해야 되나 차갑다고 해야 되나 애매한 지금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억지로 끌어내고 있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요. 네, 청취자분들한테는 확실히 차가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인들한테만 뜨겁고. 네, 메일을 한번 살펴봤는데 메일이 그렇게 팍팍 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10일 정도 남았는데 열흘 동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희 당일 배송 영화상에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억지로 지인들한테 좀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좀 애매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변호인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거 말고는 없냐 막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안 해봤다. 나중에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걸 물어보면 말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취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큰일이 하나 있었죠. 아이블로그. 저희가 예. 호스팅 업체로 쓰던 아이블로그가 사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짜로 방송을 하고 방송을 이렇게 업로드하는 그런 네. 업체였는데 그 업체가 이제 마진이 없으니까 이제 문을 닫게 결정을 되면서 저희도 이제 유료 호스팅 사이트로 옮겨 갈까 하다가 네. 그건 좀 무리다. 아직까지 후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료 사이트를 또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니다 결국은 센호스팅이죠. 네. 센호스팅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센호스팅 같은 경우에는 아이블로그가 거의 마지막 무제한 무료 사이트 아니었습니까? 네. 센호스팅은 제한이 있어요. 250메가밖에 안 주는데 250메가면은 방송을 저희 기준으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량이 줄어들 것 같고 또 이전 비용은 저희가 내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파일과 채널을 살리는 조건으로 거의 한 15만 원. 그렇죠. 이게 버거킹에서 이 와퍼를 한 30개는 먹을 수 있는. 그럼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공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배포를 해주는 그런 회사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슬프고요. 네. 몇 군데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붐을 타면서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 데서 이제 원했던 거는 이런 후원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아지면은 본인들 이제 회사도 좀 꾸려 나갈 수 있고 네임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뭐 상장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걸 좀 노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게 안 되나 봐요. 저는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지금 맨 처음에 포딕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젤리팟, 그 다음에 이 아이블로그 뭐 이런 무료 사이트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더 어렵고 또 그래서 광고를 다 줄이는 추세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네. 그래서 방송국도 광고 따기가 어렵고 신문사나 잡지사도 어려운데 이 팟캐스트 방송들은 더 쉽지가 않았겠죠. 이게 무료 방송이고 약간 정치적으로도 대한 미디어 뭐 이런 걸 표방하면서 나왔던 많은 팟캐스트 호스팅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좀 경영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경영이 좀 쉽지 않고요.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이런 회사 자체가 이겨나가기에 좀
좀 너무 각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아이블로그한테 고마운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그래도 감사했네요. 네, 정말 안정적이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줬어요. 네, 저희가 정말 잘 썼고, 이제부터 제한적인 무료죠. 제한적인 무료 사이트로 옮겨서 방송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MP4로 만약에 업로드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MP3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면서 네. 용량 자체를 좀 줄여서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음질상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용량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무료로 해보고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유료를 한번 알아보는 쪽으로 이번에도 좀 고심을 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유료가 되려면은 많은 분들의 이렇게 후원이나 지원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 뭐 치킨 한 마리 값에 후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있으면은 뭐 구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구걸하고 있잖아. 그냥, 이 FC 서울에도 구걸하더니 뭐 팬 보내달라고. 아니야. 구걸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그렇다는 거죠. 어찌됐건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뭐 들으시는 분들은 크게 지장을 안 받게 벌써 이게 다 옮겨졌고요. 네. 그냥 평소에 들으시던 대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것도 삭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튠즈 분들은 아무래도 채널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좀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팟빵 이용자분들은 그냥 들으시던 채널 그대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댓글도 저희가 전부 살렸고요. 기존에 한 방을 갈아엎으면서 저희가 2번 정도 댓글을 다 날린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아쉽고 또 에피소드를 날리는 게 아쉬워서 유료로 이전한 거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랑 댓글이 그대로 팟빵 분들은 계속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들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게 저희가 옮겨놨기 때문에 네. 평소에 들으시던 대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일 배송 영화상, DPS 영화상을 시상을 곧 있으면 하는데 거기에 지금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메일 주소는 dps1438입니다. 네. 알파벳 dps 숫자 1438 gmail.com으로 7개 분야죠. 저희가 그 팟빵 공지사항이나 블로그 공지사항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그 공지사항대로 7개 항목에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모자라시면은 딴 거는 몇 개는 생각 안 난다. 그러면은 빼고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내주실 때 그 팟빵 아이디가 뭔지, 댓글 달아주실 때 아이디가 뭔지, 그리고 각자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 주연상 이 배우가 왜 좋다, 뭐 이런 걸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알차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게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김 기사나 저는 아직 패를 꺼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아직 저희도 정확한 패를 아직 완벽하게 꺼내진 않았고 대충적으로만 패를 꺼냈는데 과연 이게 조합이 어떻게 돼갖고 어떤 게 최고의 감독상이나 작품상이 될지 네.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고요. 한 해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예고한다는 기대해보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몇 분한테 받았어요. 몇 분한테 이걸 받았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나 그런 영화나 뭐 그런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네. 영화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한번 취합을 해보면서 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못 보던 사이에 사회적으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터져 나왔어요. 아, 그쵸. 청와대 주요 인물이었죠. 네. 박경청 경장. 예. 그 개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길래 대통령도 주무르고 장관들도 주무르는지 정말 굉장해요. 경정이라는 그 타이틀이 생각보다 높은가 봐요. 야, 지금 거의 호구로 몰아가던데, 그 사람을. 예, 그 사람이 진짜 이건. 만들고 네. 소설도 쓰고요. 유출도 혼자 하고 거의 뭐 그 사람이 좀 실세네, 실세. 네, 그 문건에도 십상시라는 말이 등장도 했지만, 삼국지에 나왔던 그 후한말에 그런 배경이 지금 딱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난국입니다, 난국. 그래서 제가 뉴스룸을 좀 봐요. 네. 퇴근해서 뉴스룸을 좀 보는데 그 뉴스룸에 나오는 손석희 씨가 얘기하는 거랑 9시 뉴스 살짝 들어가고 보면은 이게 기사 비율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너무 달라서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JTBC에서 엄청 까지 않았습니까? 네. 뭘 까기도 하고 뭘 그 새로 인터뷰해갖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뿌려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공중파 같은 데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참 씁쓸했습니다, 사실. 요즘 지상파는 제대로 된 언론인지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 전파를 가지고 공공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건데 거의 전파 낭비 같아요, 그 뉴스들이. 그쵸. 그런 것도 있고 9시 뉴스에서 저는 그것도 봤어요. 뭐요? 그 터키 있지 않습니까? NS카야? 네, 카야의 불륜 소식을 다루는 네,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옛날에 뭐 아이돌 차 엎어졌다 이런 거가 뭐 세월호 한창 나올 때 막 나오고 네. 진짜 어처구니 없는 보도들 많죠. 그게 왜 이거 9시 뉴스에까지 남의 불륜 사생활이 나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게 굉장히 좀 방송국들이 참 몸을 살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확실히 저는 손석희 씨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 진짜 어떻게 이거 나오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찌라시다 이렇게 말해놓고 수사하라 그러고 그렇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네,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어, 또 땅콩 회항 하나 있었죠. 대한 땅콩이라고 불리던데. 그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참 재벌들도 문제예요. 이제 거의 자기 비행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비행기가 내 비행기다. 그럼요. 이게 회사의 비행기고 그 주주들이 또 회사의 주인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거고 실질적인 경영권들을 자기네 일가에서 오너 일가에 생사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내 회사고 내 비행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뭐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 쪽지를 좀 봤어요. 야, 사과 쪽지 가관도 아니더라. 예. 진짜. 이거 A4 용지 그 노트도 아니고 네. 그냥 쪼가리 돌아다니는 쪼가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그냥 적어놓고 못 뵙게 되고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적혀 있는데 못 봐서 미안한 건지 네. 제가 잘못해서 미안한 건지 뭐가 미안한 건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 있더라고요. 성격이 정말 대단하구나. 얼굴만 같으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인품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사진에 뭐하게 사진 기사가 찍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네.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 위를 쳐다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눈에 한쪽 눈만 딱 보여요. 네. 엄청 살벌합니다. 진짜 웬만한 연기자가 악역하는 것보다 더 사악하게 낚였어요. 그 사무장은 자기가 대한항공에서 네 발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야,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본인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대한 땅콩 이거 진짜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항공사 이용할 때 여길 좀 꺼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뭐 휴가도 갔다 오고 하는데 국내 항공사를 거의 안 탔던 것 같아요. 되게 싸거든요, 사실. 저가 항공을 타면은. 야, 이번에 우리의 그 구단주 있지 않습니까? 퀸튼파크 레인저스의 네. 에어아시아요. 에어아시아. 네. 거기서 이제 한국에 많은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그 박지성 캡틴박 비행기 만들면서 그쵸. 허니버터칩? 네. 그거 준다고 그릇에 담아주진 않는다. 허니버터칩 진짜 그거 봤어요? 그 중고나라에 파는 거? 중고나라에 팝니까? 중고나라에 파는데 어. 이거 봉투를 뜯어갖고 A급으로 파는 거예요. 허니버터칩 A급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뭔가 봤는데 뜯어서 2개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고나라에 올린 거야. 미친놈이지. 사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 중고나라에 A 플러스급으로 해갖고 네. A급. 그러니까 뭐 명품도 A급 있고 그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A급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장난식으로 올린 거네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액이랑 다 적어놨으니까. 야, 진짜 열풍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펜션 같은 데도 요즘에 한참 연말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펜션에 놀러를 많이 가고 뭐 파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 펜션 그 예약을 하면은 이제 허니버터칩 한 개씩 이렇게 방마다 한 개씩 네. 뭐 이런 마케팅도 하는 것 같고 참 그것도 참 열풍인 것 같아요. 그게 혜태에서 나온 건데 네. 맨 처음에 사장인가 부사장이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좀 과열되게 공장을 돌려갖고 기계가 한번 이게 스톱이 된 거예요. 네. 스톱이 돼갖고 5일 정도 이게 수리가 걸린다.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리고 막 그러다가 희소성이 좀 더 생겨버린 거죠. 네. 진짜 이게 기존 과자업계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허니버터칩 같이 그쪽에 연구팀이 상당히 오랜 시일 걸려서 개발을 한 이런 과자잖아요. 기존에는 막 다른 나라 거 베끼고 지들끼리 또 베끼고 용량 조절하고 이래가지고 가격 띄우고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인기를 끌면은 소비자들이 먹는다. 이번에 그래서 롯데에서 허니버터칩에 대항하는 비슷한 과자가 나옵니다. 그니까 네. 이게 미친 거지 진짜. 맨날 따라가 걔네는. 네. 그 대항하는 맛있는 과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이 났죠. 그것도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 정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호불호가 박수를 많이 치시는 분들도 많고, 평소에도 별로 싫어하긴 했지만, 저건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갈리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쪽 그 이석기라인 그 경기동부연합 걔네가 그 합쳤을 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종북 공격 거기에 말리면서 완전히 진보 입장에서도 무작정 응원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야당이나 진보 입장에서는 알턴이를 좀 뺀 그런 느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또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명징한 증거를 찾아내지도 못했는데 또 일부의 잘못일 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당을 해산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한나라당 시절에 뭐 차떼기 이런 거 하고도 정당 해산 심판 얘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말 많이 벌였는데 탄핵 이런 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이 이루어졌던 거나 탄핵까지 직전까지 갔던 거나 그 다음에 통진당이 해산 심판 당하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이 나라가 정말 민주적 질서 하에 공정하게 돌아가는 국가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사건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잠깐 안 한 사이에. 네. 요즘에 정말 연말 되니까 네. 사건 사고들이 빵빵 터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제 뭐 신정환 씨도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댕결 다 난다, 댕결?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박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도박을 좀 조심하셔야죠. 저도 네. 예전에 일할 때 사실 그이가 환경이 정성 카지노랑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네. 가게 됩니다. 한 번씩은. 야, 우리 방송 쉰게 네가 그때 음주 고백해갖고 쉰 거 아니야? 자숙 기간에 가진 거 아니야? 네. 2주 동안. 그래갖고 거기서 이거는 뭐 합법적인 거니까요. 네네. 가서 이렇게 지인과 이제 돈을 찾고 돈을 뽑아서 네. 이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죠.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네, 한 40분 만에 한 50만 원이 빨리고 탈탈 털리고. 인당 50만 원입니다. 네. 인당 50만 원씩 털리고 거기서 무료로 주는 거기는 이제 음료나 커피 같은 거는 그냥 알아서 뽑아먹게 무료로 나오거든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음료수랑 커피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먹고 흡연실에서 담배도 좀 피고 네, 음료수를 몇 모금 더 먹으면서 1시간 반 정도 안 돼서 나왔죠. 네. 왜냐면 돈은 40분 만에 털리고요. 너무 아쉬워서 음료수로 배채우고 그러고 나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박이라는 게 딸 수 있는 이게 구조가 안 되더라고요. 카지노도 사실은 딸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게 예전에 제가 일했을 때 이렇게 뭐 선배나 뭐 후배나 그쪽 지역에 사시는 출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우선 채용 같은 거를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 정성 카지노 이런 데서. 그래갖고 딜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인 누나나 딜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 딜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네가 가서 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절대 못 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이 가서 딸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이거 계산해갖고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5분의 1씩은 더 줄여야 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카이지 정도 되는 애들이 가서 하는 거지. 도박목시로 카이지에 나오는. 그렇죠. 옛날에 그 영화 뭐였지? 그 탐 크루즈 나오고 더스티 호프만 나오는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레인맨의 형이 약간 정신 지체적인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성냥감 같은 거 떨어지면 성냥이 쫙 펼쳐지는데 순식간에 몇 개인지 알고 옛날 일 같은 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엄청 천재인 거지. 톰 크루즈가 우애관계가 좀 돈독하지 않은 동생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형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가서 카지노로 갑니다. 그래갖고 돈을 쫙 버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에피소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카지노 하면 그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랑 아니면은 저희가 올해 봤던 영화 중에서는 그 라스트 베가스에서 그렇지. 그 할아버지가 네. 갑자기 돈을 확 긁어먹어죠. 모건 프리먼이었죠? 네. 연금 가지고 한 번에 걸었다가 네. 네. 빵 터지는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사실 도박 자체가 굉장히 패가망신하기 딱 좋고요. 가보시면은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보면은 주변에 다 차 딱지가 붙은 차들이 널려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담보로 막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아주머니들 뒤에서 이렇게 콕콕 찌르기도 하고요. 쪘다 놀아. 네. 쪘다 놓으면은 맞으면은 자기 팁 주라고 옆에서 막 그러시는 분도 많고. 이게 되게 잘못된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 카지노를 도입할 때는 이게
내국인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 대상이다 라고 하면서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실상 돌아가는 거는 내국민 피를 쫙쫙 빨고 있고 거기다가 거의 폐가망신 시켜서 거의 좀비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 회사에서 네. 뭐 쉬쉬하는 것도 있긴 할 거고 뭐 그럴 텐데 사실 그 한 달에 한 2명 정도는 평균 네. 거기서 근처에서 자살을 하거든요, 사실. 네. 그게 되게 그쪽에서는 공개하게 다 퍼져 있는 이야기인데 언론에서는 그런 게 잘 나오진 않죠, 사실. 네, 사체까지 끌어다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근처에 모텔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도 강원랜드가 잘 되고 있다 이러면서 뭐 제주도라거나 이제 각지의 카지노들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데 이게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이거 담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담배에도 막 건강 챙겨준다 하면서 실제로 건강 관련된 그림 같은 거는 못 받게 하잖아요. 담배값만 적당한 선까지만 올리고 비슷한 것 같아요. 카지노도. 야, 근데 기름값도 존나 웃긴 게 지금 기름값 한참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배럴당 얼마 말이었는데 이게 리터당 따져보니까 300~400원 되더라고요. 300원 얼마? 근데 지금 내린다고 내려도 지금 1,500원이거든요. 1,500원인데 그 기사 나왔더라고요. 기본 세금이 900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싸지든 싸지든 무조건 900원인 거예요. 리터당. 와, 라고 너무 심하구나 막 생각을 했었죠. 진짜 도둑놈은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또 잘 써주면 국민적 합의가 될 만큼 잘 써주면 괜찮은데 지금 같은 분위기는 정말 아니죠. 예, 와, 그 리터당 300~400원 들어오는데 그거를 1,500원 받고 있으니까 아직도. 지금 세금은 이런 식으로만 걷고 있으니 이번에 기초 노령연금 이거 처음 수급됐잖아요. 20만 원 정도 되는 돈 다 처음 수급이 됐는데 그분들 담배값 올리면 이쪽이 흡연율이 상당하대요. 그 돈 받으시는 분 중에 좀 열악한 환경에 놓여 계신 그 노인분들이 근데 담배값 이렇게 옮기면 그대로 나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세금 막 역진성이 높다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낸다. 아, 이게 진짜 세금 설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깜깜합니다. 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담배 값을 올리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네. 참 제가 외국어만 잘 되면은 좀 이렇게 이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요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린 나갈 수가 없지. 네, 그 외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 첫 번째 코너 한번 진행해 볼까요? 아, 그 전에 댓글이 좀 달렸어요. 네, 댓글이 한 2개 정도 달렸는데요. 취향 존중장님의 댓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월 한파가 몰아치고 어느새 한 주가 지났네요. 인터스텔라 편을 재밌게 들었습니다. 박 기사님과 김 기사님의 관점이 달라서 영화만큼 흥미진진했어요. 저도 흥미롭지만 드라마는 재미없게 본 사람인데 영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라는 주변 시각들에 갸우뚱했거든요. 김 기사님이 제가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한 부분을 말해주셔서 좋았네요. 한파 속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 취향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광고 보고 반한 영화 신들의 전쟁 요청해봅니다. 이게 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그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였죠? 네. 네, 그 영화고요. 밑에 또 댓글을 제가 달았는데 그거에 대한 댓글을 한번 더 남겨주셨어요. 그 부분 좀 읽어주실까요? 네, 뭐 답변이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시고 엑소더스라는 영화라고 하셨습니다. 광고 보고 애쿠했네요. 너무 추워서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지만 추위보다 더 추운 통장 잔고가 집 밖으로 떠미네요. 김 기사님의 답글에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청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영화상에도 참가해야겠어요. 좋은 방송 꾸준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편될 방송도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취향준 주자님은 지금 영화상에 참가하셨죠? 예, 그 네. 메일이 왔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고요. 인터스텔라 흥미롭게 들으셨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 그 방송을 우리가 가장 길게 한 방송이잖아요, 역대에서. 그런가요? 네, 가장 길게 했었던 거의 1시간 40분 정도 했던 방송으로 기억을 하는데, 혁기사도 같이 예. 해서 팽팽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그쵸. 네. 아무튼 뭐, 요번 주인가요? 요번 주고, 뭐 다음 주고, 올해 1,000만 돌파는 뭐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초안 못했나요? 아직 좀 모자라요. 한 10만 정도 모자란데, 뭐 금방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엑소더스 방송 진행할 때 그때 970만이었거든요.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당일 배송님께서 글을 담겨주셨습니다. 글을 담가졌다고? 네. 글을 담가졌다는 게 뭔 소리냐? 네, 담가주셨습니다. 네. 근데 당일 배송, 이게 사실 아이디가 자체가, 네. 나는 김 기사가 쓴 거나, 난 네가 쓴 줄 알았어, 네, 처음에. 이게 저희가 서로 공지를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네. 아이디가 굉장히 좀 친근합니다. 엑소더스도 업로드 하실 예정인지 궁금하네요. 인기가 많네요, 엑소더스는. 방송에서 리드리 스콧 감독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거 보니 팬이신 것 같은데 김 기사가 많이 했었죠. 네.
엑소더스는 사전 정보 전혀 없이 봤는데 이집트 모세 이야기더군요. 종교색이 짙어서인지 스토리상에 한계가 있는 듯 했습니다. 러닝타임이 꽤 긴데 후반부에 잠깐 졸고 말았다는 김기사님 박기사님의 평을 어서 듣고 싶네요. 재밌는 방송 기대할게요. 네, 하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엑소더스가 그 예고를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저희끼리 이제 취소하기로 했었죠. 네. 엑소더스 대신에 호빗으로 바로 가자. 사실 몽키킹이랑 굉장히 좀 헷갈려 했었는데 네. 몽키킹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안 보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작 아닙니까? 대작이라기보다 그 중국인들의 취향에 굉장히 잘 맞는 네.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몽키킹 말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정통의 몽키킹이 있죠. 주성치의 서유기. 이번에 3편이 나옵니다. 다음에. 내년 초에 나오는데 그 영화를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 당일 배송님이랑 최양준 준자님께서 엑소더스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정기사라는 또 새로운 기사와 함께 녹음을 네. 진행을 해서 올렸습니다. 61회를 올렸고요. 그 61방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고 나니까 이 영화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 아니라 엑소더스 신대 왕입니다. 아, 신대왕? 신대왕. 그러니까 신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파라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대 그 기독교 신이 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신대왕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예,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뤘고요. 근데 출애굽기를 그냥 다 따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우, 1시간 반이나 녹음을 하셨네요. 네, 좀 흥미롭게 녹음을 했습니다. 어쨌든 얘기할 게 많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취향 존준장님께서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호스팅 때문에 바쁜 연말에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아닌지요. 새로운 채널 개설하셔서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래요. 그동안 밀린 영화를 보면서 방송 기다리겠습니다. 날이 참 춥습니다. 감기 몸살 조심하세요. 라고 저희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취향전 준자님도 건강 좀 신경 쓰시고요. 저희 방송을 이렇게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뭐 추운 날씨 속이지만 두둑한 지갑을 위해서 열심히 껴입고 밖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라데시마님 댓글입니다. 연말에 참 바쁘신 거 아는데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해주실 순 없나요? 지금 수많은 영화 팟캐스트 중 다뤄지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라도 다뤄주세요. 라고 달아주셨네요. 여기라도 다루어 주세요. 여기라도? 여기라도 달아주세요. 여기라도, 우리가 여기라도라는 거지? 그렇죠. 여기라도죠. 이분 참 이게 부탁을 되게 매력있게 하시네요. 네, 뭐 사실 라데시마님께서는 네. 저희가 굉장히 자주 보는 아이디입니다. 네, 아주 친숙하죠? 아주 친숙하고요. 왠지 얼굴을 아는 것 같아. 네, 괜히 이게 만나면은 네. 진짜 정말 그냥 아는 사람 대하듯이 말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친근한 아이디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라데시마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시기도 했고, 지금 박기사가 녹음을 준비 중이잖아요. 새로운 기사와 함께.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와이프입니다. 와이프와. 오기사입니까, 오기사? 네, 오기사인데 와이프 한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영화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부애를 다룬 거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이번에 안 하려고 하는 거 억지로 꼬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심야 영화로 봤습니다. 이걸 봤는데, 생각보다 영화가 짧으면서도 그 초반부에 그 재미있고 예상을 깨는 그런 유쾌함이 있고, 또 후반부엔 또 찐한 감동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옷 태울 때. 보셨어요, 영화? 영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습니까? 진짜 좀 찡한 감동 같은 것들이 있고, 제가 원앙소리 흥행할 때는 원앙소리를 되게 안 좋게 봤었어요. 이 영화가 되게 위선적인 느낌도 있고, 전 아예 안 봤거든요. 안 좋게 봤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저께 감독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약간 울먹이면서 상영관을 좀 줄여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신문기자나 방송기사들이 네. 할머니를 너무 쫓아다닌대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정말 할머니가 아프면은 자기가 진짜 이거 영화를 찍은 게 후회될 것 같다 뭐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약간 울먹이면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 할머니가 엄청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앞에서 정말 차 대놓고 죽치고 있다가 또 인터뷰 달라고 그러는구나. 네, 할머니 있으면은 뭐 할아버지 일은 뭐 위로를 먼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달라고 하고 뭐 주변에 계신 주변의 이웃한테까지도 네. 계속해서 뭐 피해를 준다고 하니까 할머니 이제 남은 여생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약간 기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 할머니를 정신적으로 좀 많이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참 문제가 많은 것 이게 같아요. 근데 말이 됐던 게 예전에 원앙 소리 나올 때도 그 할아버지를 엄청나게 네. 괴롭히다시피 해갖고 할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뭐 병원에도 입원하셨다가 뭐 그래갖고 막 굉장히 좋지 않게 나중에 막 힘드셨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네, 원앙 소리 이전에는 그 이정현 감독의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도 그 할머니를 엄청나게 쫓아다녔죠. 네. 이게 일반인들을 배우화시켜서 찍는 극적 다큐멘터리라거나 그냥 뭐 일종의 성공한 다큐멘터리류 영화들에서는 자주 벌어지는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도 좀 나아지지가 않네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그러니까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 흥행하는 게 참 좋은 건데 그렇죠. 예, 본인의 입으로 상영관을 좀 줄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관심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게 본인도 부담스러운 거죠. 죄송스럽고. 네, 이 영화의 성공이 이런 독립영화들 내지는 좀 다큐멘터리 영화들 이런 영화들에 대한 관심의 증대 이런 걸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이 영화가 소화되는 방식은 정말 일회적이고 기성 문화에서 이 영화만 싹 뽑아다가 그냥 소모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영화 괜찮네, 좀 색다른 걸 다루는 다른 장르의 영화들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심의 폭을 좀 넓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할머니 너무 쫓아다니고 그런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할머니가 그래서 지금 뭐 자식들 어디 집에서 네. 지금 뭐 생활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향에서는 도저히 이게 그 생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진짜 난 그 영화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 둘의 사랑, 이런 부분도 물론 감동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모두가 다 죽는구나. 그럼요. 그리고 모두가 다 죽고, 또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남겨지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이 남겨놓고 떠나는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되게 절절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가실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걸 궁금해하니까 기사들이 나는 가는 그냥 거예요. 속으로만 궁금해하는데 그 할머니를 쫓아다니는 건 더 심한 거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요즘에 이거는 보기 굉장히 쉽더라고요. 상영을 거의 아니에요. 호빗급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영화가 짧다 보니까 이런 영화관 측에서도 기피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상영 횟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점유율이 지금 현재 상영하는 영화 중에 가장 높아요. 호빗보다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봤는데 지금 개봉 4주차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개봉관이 거의 꽉 찼어요. 이게 점차 늘어난 거였죠. 네. 점차 늘어난 거였고 사실 저는 이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맨 처음에 저희가 다음 주에 개봉할 영화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거를 소개하면서 예전에 그 노인들의 그 네. 사랑 이야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냐고 계속 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 메가박스가 주말에는 할인이나 포인트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제가 메가박스 포인트를 적립을 하잖아요. 그걸 써볼까 했는데, 포인트를 못 쓰게 하더라고, 주말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포인트를 쓸 수 있는데, 주말엔 못 쓰게 하고. 그럼 뭐겠다 이거지. 네, 그리고 가격도 더 비싸더라. 비싸죠. 주말이 더 비싸죠. 아, 이거 과자 같은 것도 주말에 사면 비싼가? 과자는 아니고 영화 문화생활 자체는 주말이 더 훨씬 비싼 것 같아요. 뭐 연극도 그렇고. 아우, 나는 좀 당황스럽더라고. 네, 뭐 네. 어찌됐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네. 재밌게요. 저도 보고 이제 마지막 영화상에 이게 다크호스예요 저한테는. 아, 영화상에? 예, 영화상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뭐 영화나 이런 거에 지금 다크호스로 한 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몇 기사들한테 이런 문자 같은 걸 받았는데 지금 많이 수정을 하더라고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걸 좀 반영해서 수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영화가 파급력이 상당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댓글 다 읽어드렸고요.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박스 오피스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이제 국제시장이고요. 국제시장이 지금 1위예요, 박스오피스? 네, 어저께죠. 네. 어제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국제시장이라니. 네,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어제 하루 국제시장이 1위를 차지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이제 100만이 넘었네요. 야, 윤재균 감독의 이름을 크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른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그런 영화기도 하고요. 광고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기사 나랑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까는 건 또 좋은 태도가 아니니까. 네. 하지만 저는 김용화 감독이나 윤재균 감독은 딱 이미 스타일이 정형화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조용히 보지 않습니다. 네, 보나마나 눈물 폭탄이겠구나. 네. 그냥 객석을 향해서 스크린에서 던져버리는 거지. 네. 눈물 수류탄을. 그렇죠. 보나마나겠구나. 시팍을 던지는 거죠. 자, 2위는 오늘 다뤄드릴 영화 호빗 5군데의 전투입니다.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지의 제왕부터 시작된 연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마지막 6편의 편이에요. 마무리이고 네. 동시에 호빗 시리즈 3편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호빗 시리즈에서는 클라이막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1, 2편을 보셨다면 안 보실 수는 없겠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3위는 아까 말씀드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고요. 네, 점유율 면에서는 1등입니다. 네. 4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인터스텔라. 네, 누적 관객수가 989만이니까 상당하네요. 뭐 이제 주말 넘어가고 하면은 이제 1000만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위는 이제 뽀로로 극장판입니다. 네, 이 영화가 정말 상당한 영화입니다. 지금 50주차에서도 7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점점 더 상승을 하더니 이제는 박스오피스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누적 관계 수가요. 굉장합니다, 지금. 12만 명인데 네. 이 12만 명이 순수하게 10세 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상영관 분위기 알만합니다. 네. 6위가 이제 저번 김 기사가 녹음해줬던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고요. 네, 출애굽기 신대왕 이렇게 불러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7위는 주로링 동물 탐정 극장판. 네, 결국은 겨울 극장가는 결국은 10세 이하가 지배한다. 네,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네.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8위는 러브 로지. 요즘 썸앤 쌈 뭐 이런 개그 코너도 있고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썸 타는 영화들이 그렇게 인기예요. 네, 러브 로지 20년간 썸을 탔다는 10년인가? 그 엄청난 영화이기 때문에 이 멜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재밌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9위는 이제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네, 워킹 타이틀의 기세가 작년 같진 못하네요. 워킹 타이틀에서 내놓았던 작년 영화 그게 어바웃 타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는 러브 액츄얼리 뭐 많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올해 내놓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은 아무래도 정기 영화적 성격이 있고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큰 호응을 일으키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위는 마미라는 영화입니다. 네, 자비에 돌란 감독의 마미 작품성 측면에서 깐에서도 호평을 많이 받았고 국내에서도 그래서 영화 팬들한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10,000명의 관객을 모으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박스오피스 10위까지였죠? 예, 10위까지 12월 20일 박스오피스 순이었습니다. 박 기사는 이 10위까지 영화들 중에 어떤 영화가 가장 기대가 되나요? 저는 뭐 본 것도 있고요. 네. 뭐 안 본 것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니마를 좀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네. 네, 앞으로도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조용히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오래 갔으면 좋겠고 한 2월쯤에도 상영관에 걸려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당일 배송 영화방 제 62방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다룰 영화 호빗 5군데 전투입니다. Thorin, you gave a promise. You brought upon them only ruin and death. You've won the mountain, is that not enough? Now, we defend it. I came to reclaim something of mine. This was the last move in a master plan. A plan long in the making. These bats are bred for one purpose. For war. Leave Sauron to me. Bilbo is right. You cannot see what you have become. Everything I did for them. You started this. You will forgive me if I finish it. When faced with death, what can anyone do? I will not hide
while others fight our battles for us! You have but one question to answer. How shall this day end? 호빗 5군데 전투입니다. 우선은 2시간 24분짜리 영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봤는데 어제 이제 와이프와 무비데이라는 개인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네. 어저께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집안 행사란 얘기죠? 이제 단 둘의 행사죠. 네, 단 둘의 행사라서 네. 9시에 조조로 인터스텔라를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래서 3시간짜리 영화를 보고요. 그러면 나와서 점심 먹겠네? 네, 나와서 이제 부대찌개 한 그릇을 먹고 네. 한 30분 쉰 다음에 네. 40분 정도인가 쉰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호빗 영화를 이제 2시간 반 동안 또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편을 더 보자. 네? 저녁을 먹고 한 편을 더 보자. 그게 진정한 무비데이다. 작살이겠다 그러면.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6시간 봤을 때니까. 네, 호빗을 보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날 이제 집안 행사가 있었어요. 어머니 네. 생신이라서 와이프가 아침부터 이제 음식을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니까 새벽 2시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오늘은 무비데이니까 가자. 그래서 끌고 나가고 한 5시간 반을 영화를 봤었죠. 네. 그래서 원래 심야까지 봐야, 야간까지 봐야 이게 무비데이의 완성인데 이게 좀 아쉽긴 했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뻗더라고요. 바로 뻗어서 한 3시간을 네. 내리자고 예, 일어난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비데이에 본 호빗 영화였고요.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빌보 베긴스, 참나무 방패 소린, 난쟁이족이 떠난 거대한 여정의 끝. 난쟁이족은 원래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에레보르에 있는 엄청난 보물을 되찾지만 이는 무시무시한 용 스마우가 호수 마을의 무기력한 주민들을 공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산 아래의 왕 참나무 방패 소리는 탐욕에 서서히 눈이 멀어 우정과 명예를 저버린 채 왕의 보물 아르켄스톤을 찾는다. 소린이 이성을 되찾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한 빌보는 훨씬 험난한 일이 펼쳐질 줄 모른 채 절박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린다. 오래된 적이 중간계로 돌아온 것. 암흑의 군주 사우로는 오크 군대를 보내 외로운 산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고조된 긴장감 속에 어둠이 깔리자 난장이, 엘프, 인간은 단합할 것인지 말살될 것인지를 택해야 한다. 마침내 5군데의 전투가 시작되고 빌보는 본인과 친구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데 이게 호빗 3탄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네, 피터 잭슨 감독의 연작 총 6편에 이르는 톨킨의 상상력, 톨킨의 작품들을 영화한 거죠. 그 6편 가운데 마지막 작품이고요. 네. 호빗 시리즈 3편 가운데서도 마지막 작품입니다. 사실 이거는 다 찍어놓은 거죠? 네. 다 찍어놓고 개봉만 1년에 걸쳐서 한 건데 뜸을 제대로 들였다고 할 수 있죠. 예, 반지의장도 그렇고요. 네. 이게 거의 그러니까 13년 총 반지의장까지 하면 13년. 그리고 이제 완성편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결말에도 좀 반지의장 1이랑 이게 바로 그렇죠. 연결되게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프리퀄 형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빗 1, 2, 3 보시고요. 네. 반지의장 1, 2, 3 보시면은 하루가 다 가는 느낌으로. 예, 모든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무비데이겠다. 예, 그게 진짜 무비데이죠. 그게 다 거의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짜리 네. 영화니까요. 예, 거의 한 18시간을 보는 거죠. 박기사 이 영화 어떻게 봤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바로 결론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호빗 시리즈를 네. 반지의 제왕 시리즈만큼 재밌게 보진 않았었어요. 1, 2도 그랬고요. 네. 개인적으로 5점 만점이면 3.5점에 점수를 줄 만큼 그 정도밖에 안 줬었거든요. 사실 네. 그 뜻밖의 여정이랑 나중에 스마우그의 패였나요? 네, 아무튼 그것도 우선은 반지의 제왕을 다 봤으니까 저는 이게 판타지물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게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마법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판타지는 해리포터? 해리포터랑 이거 반지의 제왕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봤었죠.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었었는데 사실 1, 2도 그렇게 반지의 제왕 시리즈만큼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3에서 사실 기대했던 거는 마지막 편이니까요. 네. 반지의 제왕 이제 왕의 기한 있지 않습니까? 그 명작. 왕의 기한을 좀 기대를 했었어요. 많은 전투 씬, 정말 왕의 기한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군대들이 이렇게 싹 모일 때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사실. 네. 정말 전무후무한 장면이었죠. 네, 그 소름이 돋았었는데 그런 장면을 또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좀 기대를 했는데 제가 나이를 들었던 건지 아니면 그런 영화들이 너무 많아졌던 건지 사실은 조금 제 흥미를 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거는 5점 만점에 사실은 3점 정도 사실 줬거든요. 어떤 영화 그 어플에 네. 3점 정도 줬는데 그만큼 약간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런지 안타까움이 좀 많았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호빗. 그렇게 봤군요. 저는 호빗이라는 작품 자체가 사실 이 작품만 떼어놓고 평가를 해라 라고 하면은 저 역시 그렇게 고평가하기는 어려운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상의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고, 전개상이라거나 그 다음에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규모나 이런 것도 피터 잭슨에게 기대했던 것만큼은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을 제외하고, 피터 잭슨의 영화들을 제외하고 이 영화에 비견할 만한 작품을 꼽으라 하면은 마땅히 대안이 생각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없죠. 사실 없죠. 네,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그렇고 호빗 시리즈도 그렇고 호빗을 아쉽다고 할 때 대상으로 꼽을 수 있는 영화가 반지의 제왕인 거고, 그렇죠. 네,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영화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좀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게 없었으면은 사실은 또 이렇게 안 꼽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 영화를 추천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야기를 뭐 나중에도 할 거지만 물어보면은 전 추천이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시리즈를 봤던 사람으로서는 이거 안 보면은 또 이게 다 안 본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이 나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 보였던 오프닝 시퀀스에서 거의 스마우가 나왔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편집도 되게 아쉬웠어요. 그게 만약에 2편에서 끝나고 그렇지. 이제 3편에서 이제 따로 시작했으면 나왔을 텐데 정말 상업적인 이유로만 편집을 해버렸던. 네, 2편에서는 이제 날아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날아가는 데서만 끝나고 그걸 그대로 2편 오프닝으로 담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약간 편집상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만약에 2편의 클라이막스로 담겼다면 이거는 2편을 되게 완결성 있게 만들면서도 그쵸. 정말 찡한 감독을 줬을 텐데 이게 3편의 오프닝 시퀀스에만 담기다 보니까 충분한 감흥이 없어요. 그냥 압도적인 영상 정도에서 끝나버리죠. 그리고 이게 딱 용이 죽고 나서 이제 진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자막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담겼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다른 영화에서 이렇게 레드 드래곤이 나와서 한 마을을 초토화시키거나 이런 장면들이 담기는 영화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은 1, 2, 3 묶어서 보실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다 연결됩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 1년 거쳐서 보기 때문에 네. 이게 기다리는 맛이 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붙여서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르죠. 재밌을 거예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런 면에서 진짜 아쉽지 않을까. 극장판으로 보고 저희가 3편만을 떼어놓고 평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편집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오프닝 시퀀스에 담았기 때문에 감소되는 감동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정말 이제 클라이막스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게 되게 아쉽죠. 네. 일단 오프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 이제 소린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인간들과 네. 소린의 이야기가. 이제 소린이 좀 이렇게 내적으로 많이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네.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그 상황, 소린의 상황이 되면. 예. 근데 이건 전 좀 이해가 됐어요. 소린의 상황이 예. 소린의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상황이 좀 이해가 됐던 게 네. 사실 그게 그렇게 많은 이제 불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네. 그게 누구한테 이제 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본인의 원래 터전 아닙니까? 네. 본인 터전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되다가 저 새끼 너무 심한데? 라는 좀 심하죠. 생각도 들고 예. 결국은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걔가 합리적으로 이 재물을 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재물에 저주가 걸린 거죠. 용의 저주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거의 골룸이나 그 빌보 베긴스가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거의 이성이 마비됐던 그렇죠. 것처럼 네. 역시 재화에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도 나는 멋있었던 게 전 빌보를 정말 잘 믿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거를 주면서 미스릴 갑옷을 입혀주면서 빌보는 엄청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정말 우정으로서 대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좀 멋있었고 이제 소린이 나중에 본인이 이제 알아채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알아채면서 각성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게 톨킨의 작품들에서 일관된 주제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재물이나 재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성이 마비되고 옛날에 정말 순수했던 가치들이 파괴되고 장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순수의 영역이 지켜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런 중간계 세계관 속에서는 호빗들의 세상이 좀 그렇죠. 인간들은 파괴되어 있고 또 재물이나 이런 것들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찌들어 있는데 호빗들의 세계는 정말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동화 속에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순수의 영역 호빗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라곤이 얘를 믿었었고 보로미르가 또 호빗을 좀 순수하게 생각했었고 이번에는 뭐 소린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관된 세계관이나 그런 주제의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뜻밖의 여정이 첫 편이었죠. 뜻밖의 여정에서는 간달프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 누구야 빌보 베긴스한테 네. 원정대에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다음에 갑자기 드워프들이 거기를 기지로 삼아서 약속의 장소로 삼아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떠나는데 원정대에 합류하게 되고 빌보가 그러면서 1편은 거의 모험극의 성격을 띱니다. 1편이 거기까지 가기의 여정이에요. 스마우그한테 갈 때까지의 여정이고 그쵸. 2편이 가서 보여지는 여정이에요. 근데 가서 스마우그만 못 잡고 다른 걸 다 하죠. 다른 거 다 하고 네. 이제 스마우그랑 이제 대화 장면이 한 30분 되고. 그러니까 2편에서 스마우그까지 끝내는 게 사실은 맞았던 거고 3편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2편에서 못 다룬 스마우그와의 대결이 3편 초반에 그려지는 거고 이후의 이야기까지 담아내는. 그래서 보여지는데 사실 이 얘기를 보다 보면 1편의 그 모험 얘기는 그렇다 쳐도 2편과 3편은 하나로 합쳐도 됐겠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호빗이 반지의 제왕에 비해서 스케일이 큰 작품은 아닙니다. 스케일이 큰 작품도 아니고요. 네, 한 권짜리 책이니까. 네, 사실 반지의 제왕이 주잖아요. 네. 주고 호빗 자체가 약간 외편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호빗 영화 자체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기대보다 캐릭터들의 이제 다양화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주는 느낌이 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사실 난장이족들도 한 대여섯 명, 7명이 나오는데 그 대여섯 명, 7명의 개개인의 이제 캐릭터를 반지의 제왕에서는 이제 딱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딱딱딱 떨어지는데 드워프는 김리고 네, 그쵸. 엘프는 레골라스고. 네, 그게 딱딱 떨어지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저는 호빗 그 1편이 나왔을 때도 네. 되게 좀 산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보셔야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정통 판타지물 팬한테는 톨킨 팬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가 매력이 상당했을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캐릭터들을 보여주니까 기본적인 서사 자체는 반지의 제왕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하지만 그 속에 보여지는 여러 인물들 예를 들면 엘프족의 뭐 숲의 엘프족이라거나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엘프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엘프족에는 그 휴고 위빙이 연기하는 그 엘프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예. 네, 그 엘프족이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또 스란두일이 왕이고 또 스란두일이 옛날에 자신의 사랑을 잃고 북쪽의 어느 오크족 사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레골라스였고 네. 그 레골라스는 또 이 여자를 쫓아다니고 그 여자는 드워프족이랑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드워프족은 그 드워프족의 연맹의 제 왕족인데 지금 에레보르를 잃은 거고 그쵸. 또 그 친척이 갑자기 군대를 끌고 오고 이게 따지면 엄청나게 복잡한 스토리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스토리인데 그것들을 다 어느 정도 암시를 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정통 팬들 아닌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산만하게 느껴지고 정통 팬들한테는 재미있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안 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쵸.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계에 이야기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책으로 보질 않아서 그런데 그 작가의 또 다른 게 있나요? 소설이? 그게 반철장이죠. 반제죠. 이제 끝인가요? 그럼 이제 중간계가 끝이네. 이게 또 이제
위에 게, 뭐, 딴 게, 뭐 이런 거 갖고 또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뭐 아이언맨 시리즈 뭐 마블 코믹스 보다 보면은 헐크랑 아이언맨 아무리 싸워도 고스트라이더랑 막 그 윗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진짜 우주급에서 노는 애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 그런 애들급이 같이 세계관이 두 개가 공존하는 거죠. 그렇죠. 이 중간계에서도 위에 그래서 되게 뜬금없이 중간에 등장하는 장면이 사우론의 세력들이 뭐 간달프나 이런 마법사들이랑 또 엘프족의 고수들이랑 그 다음에 그 백마법사 있잖아요. 네. 그런 마법사랑 다 나와서 그 사우론이랑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의 세계로 돌아가라 하면서 내쫓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중간계의 싸움하고 좀 별개로 노는 듯한 되게 뜬금없이 느껴집니다. 중간계에서는 오크가 거의 악의 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어디서는 그런 애들이랑 또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되게 생뚱맞게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중간계가 끝났으니까 뭐라 그러나 상층계 이렇게 해갖고 또 그쪽에서 이야기 뭐 이런 게 또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건 아직 없나 보군요. 네, 차라리 그쪽 말고 중간계 이후의 이야기가 또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반지의 제왕 이후의 이야기가. 얘기한 이후에 왜냐면 재밌는 거는 그쪽이니까 인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판타지 영화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인간이 아닌 이종족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족들을 통해서 인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점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인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제공해 주잖아요. 엘프는 어떻게 살아가고 드워프는 어떻게 살아가고 인간과 다른 호빗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중심에 놓지 않고 좀 외부적 시각을 통해서 인간을 보게 함으로써 좀 반성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지금의 인간을 돌아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새롭게 구성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영화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칠 것 같습니다. 지칠 것 같아요? 피터 잭슨도 지칠 것 같고 네. 이번에도 약간 억지로 만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저는 피터 잭슨이 아니라 다른 감독들이 좀 이어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이런 영화를 또 잘 찍을 만한 감독이 기에르모 델 토로. 누구예요? 기에르모 델 토로가 그 2편에서 그 동굴신에서 상당한 자문을 했던 감독이에요. 그 동굴신에서 옛날에 걔네가 뭐 트롤 애들이 사는 동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리고 막 거미 나오는 막 그런 동굴에서도 그럴 때 많이 영화를 찍었었고 꿈과 신비의 세계 막 이런 류의 영화들을 상당히 많이 찍는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앤디 서키스가 그 아시죠? 혹성 탈출에서 시저 연기했던 예. 그 사람이 이번에 세컨드 유닛 팀 감독이었어요. 그래요? 그 전쟁씬 이런 거 많이 찍었는데 원래 감독도 그렇게 해요? 자기 스튜디오를 차리고 독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감독화돼서 세컨드 유닛을 찍었죠. 그래서 자막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크게. 앤디 서키스. 그래서 앤디 서키스가 찍어낸 것들이 상당히 이번에는 볼만하더라고요. 거의 뭐 드워프들이랑 전쟁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드워프들이 거의 로마 검투사들처럼 그쵸. 하고 그리고 트롤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네 색깔 내면서 캐릭터화 시켜서 액션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장면 대가리에 충차죠 충차. 네, 충차한 다음에 쓰러져서 네. 기절하는 장면. 영화 속의 코미디의 역할을 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 부분에서 앤디 서키스의 역량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3편으로 또 찍어도 새로운 감독이 나타나서 괜찮겠다. 저는 후보로 앤디 서키스나 기에르모 델 토로 이런 감독을 한번 꼽아봅니다. 저는 다음 뭐 이렇게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윤재균 감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천만 영화 감독님이신데 네. 해운대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스케일 있는 그런 SF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해외로 수출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감독 중에 하나죠. 약간 몽키킹의 냄새가 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같은 경우에는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 그 다음에 뭐 퍼시픽 림, 헬보이, 그리고 블레이드 2 스타일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영화들을 많이 찍는 감독이에요. 네. 어쨌든 이런 감독들이 좀 후보군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뭐 거의 이제 13년이니까요. 저희한테도 거의 20대를 보내게 해준 뭐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해리포터와 쌍벽이었죠. 네, 그래서 뭐 되게 좀 아쉽긴 해요. 사실은 그 해리포터도 끝나고 반지의 제왕, 그 쌍두막차 그리고 연말 되면은 항상 이렇게 개봉을 했던 영화 두 개가 이제는 없어졌고 뭐 새로운 게 뭐가 채워질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좀 찬사와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충차 장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영화 속에서 약간 웃음 코드가 있는 액션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레골라스의 액션들이 약간 웃음 코드가 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레골라스의 허공답보씬 기억나세요? 그거 인상적이었어요. 네, 무너지는 다리를
슬로우를 걸면서 탁탁탁탁 밟으면서 뛰어나가는 그런 장면들. 네. 아, 정말 인상적이었죠. 근데 무협지에서 허공답부라는 게 있어요. 음. 허공을 밟으면서 그 경공이라고 하나요? 자신의 그런 보법을 시전하는 장면이죠. 중력상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요정이니까. 요정이니까. 요정이니까 이해를 해줘야죠.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 액션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에요. 그리고 레골라스가 할 때마다 마치 슬램덩크 옛날에 만화판에서 보면은 슬로우가 걸리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2점슛 하나 넣는데 막 10분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막 상상 장면 나오고 거의 레골라스 액션이 그렇더라고요. 레골라스는 이제 편마다 거의 뭘 타죠. 네. 네, 기본적으로 뭘 이렇게 탑니다. 네. 예전에는 뭐 코끼리도 탔었고. 네, 그렇죠. 이번에는 박쥐. 박쥐를 타고요. 네. 굉장히 좀 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재미삼아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탈 것들이 이번 영화에서 또 인상 깊게 나오는 장면들이 많은데 걔네 오크족은 일단 늑대를 타죠. 네. 근데 드워프는 멧돼지 비슷한 걸 타더라고요. 멧돼지요. 네. 그리고 엘프 왕은 스란드윌은 술록을 타. 그쵸. 근데 그 술록의 그 장면 기억나세요? 아, 꽂아놓고 네, 다니는 술록불에 애들 한 6명 네. 꽂아놓은 다음에 칼로 쫙 빼는 장면. 네. 멋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G 자체가 인상적인 게 그 엘프 군대 딱 보일 때 그 금장 갑옷에 네.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사실 그런 장면은 그 왕의 기한에서도 사실 네.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투씬이 한 40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투씬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분들도 많은데 5군데의 전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정말 스케일 큰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5군데의 전투가 아니라 정말 5군데의 전투 있지 않습니까? 5군데서 벌어지는 네, 5장소죠. 그러니까 5장소의 전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반제장을 보신 분들은 그 스케일로 때려붙는 이런 거에선 좀 약한 측면이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약간 붕대보단 크지만 대대보단 작은 그 정도 규모의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연대급 전투로 막 펼쳐지다 보면은 우리가 전술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중대보단 크고 대대보단 작은 전투다 보니까 각 종족마다의 전술이 좀 눈여겨볼 만한 장면들이 많았죠. 드워프 같은 경우에는 그 창으로 로마 시대의 중장 보병 같은 느낌을 보여주다가 또 몽골 스타일로 이제 창 찌르고 막 기마대로 달려가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또 엘프족에선 궁수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궁수 뒤에서 창병들이 나오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세부적으로 전쟁 영화의 재미들을 아기자기하게 살리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충차나 그 다음에 투석기 같은 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트롤을 통해서 그 오크족의 트롤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고 또 멀리서 중국 영화에서 또는 로마 시대 그 전쟁 영화 이런 것들에서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지휘하는 그런 모습들도 오크족의 그런 지휘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들이 등장하는 측면에서는 전쟁 영화에서의 재미도 좀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게 그 반지의 제왕 그 마지막 편과 뭐 그렇죠. 비교를 되니까 이 영화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받는 거지. 사실 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이런 스케일의 이런 영화를 뭐 쉽게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스케일만 해도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사실. 제가 안 봤지만 퓨리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퓨리는 저희도 안 봤죠. 네. 그리고 우리가 봤던 론 서바이버 같은 영화를 생각해보면 그 영화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우리가 재밌게 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도 또 다른 재미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300 처음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결사대의 이야기니까 그쵸. 스케일보다는 그런 측면의 재미를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영화는 조금 더 작은 소대 규모의 전투 이런 면에서는 재미를 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보다 크고 대대보다 작은 딱 그 정도의 전투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갇히는 측면이 있죠. 네, 결사대로 마지막에 드워프들이 갇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약간 더 재미있게 작게 들어가서 어떻게 결사대가 싸우는지 모습을 보여주면 더 재밌을 법도 한데 거기서 또 애매하게 왕의 소린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그냥 치고 들어가면서 규모가 작지도 크지도 않은 그러면서 어중간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가전 할 때도 그렇죠. 인간들이 시가전 할 때도 순식간에 막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시가전의 맛과 멋을 좀 살려내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서 갇혀서 좀 요충지를 확보하고 좀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나요? 스나이퍼가 위에 있고 그 속에서 막 여러 가지 고립되기도 하고 막 그런 재미들을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영화가 그러기보다는 그냥 서사를 빨리 쫓아가는 듯한 전쟁 영화의 좀 아기자기한 재미는 좀 죽지 않았나. 근데 뭐
2시간 반짜리 영화이기 때문에 네. 뭐 잘라낸 컷도 굉장히 좀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는 약간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게 정말 이게 완성편이기 때문에 정말 피터 잭슨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10년 전 영화라고 하지만 반지의 제왕 3편의 그 액션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명작입니다. 네. 그게 거의 배너 같은 느낌이에요. 배너의 네. 전차신처럼 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장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CG가 아무리 뭐 이렇게 네. 발달을 하고 개발이 된다고 해도 영화 찍는 기술이 네. 그 장면에 그 소름 돋는 그런 그것도 싸울 때 소름 돋기보다 등장할 때 소름 돋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뭐 인간족들도 막 갑자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야, 그 백마 타고 간다이프가 달려올 때. 예, 뭐 그런 거 정말 명작이죠, 사실은. 네. 그게 중국 영화가 원래 대규모의 공성전 이런 거 하면 원래 중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 영화도 그렇게 구현을 못해요. 이렇게 성벽의 한쪽을 막 무너뜨리면서 엘프족이 치고 올라가고 그 성벽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다른 성벽을 공략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 놀지 않거든요. 그 커다란 화면 속에 그대로 담기다 보니까 진짜 영상의 혁명이었다 라고 지금도 생각될 만큼 대작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고 사실 그거를 기대하고 보신 분들은 뭐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완성이 됐다는 거에 자체에 의미를 두고 즐겁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에레보스의 그 성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엄청난 성같이 보여요. 거기를 공성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아쉬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원작을 보신 분들은 원작에 충실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영화만 보신 분들은 그 공성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영화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주요 전장이 그 성이 아니라 그 요새가 아니라 그 앞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앞에 그 평야지 그런 곳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오히려 호수마을 다시 글로 돌아가서 싸우다 보니까 호수마을이 아니라 그 옆에 호수마을 앞에 요새구나. 요새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뭐 클라이막스 자체는 네. 그 악당 그쪽에 오른쪽에 또 이제 고원에서 싸우고 그냥 이렇게 돌산이죠. 돌산에서 싸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을 쟁탈하려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컸어요. 결국은 성은 비어진 거 아닙니까? 네. 난장이들도 다 나왔으니까. 그 성에 누가 들어가서 깃발 꽂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끝나는 거지. 스틸하면 끝이지.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의 진짜 핵심이 될 만한 부분은 스마우가 있을 때 그 오프닝이었다. 그 부분을 차라리 2편에 제대로 살렸다면 진짜 크다란 액션이 될 수 있었고 아니면 3편의 중반까지 끌어왔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맞네. 그러니까 싹 비었는데 거기 가서 빨리 보물 갖고 오면 되잖아. 엘프족도. 그렇죠. 그 목걸이 가지러 간 거 아니야? 네. 목걸이 빨리 한 개 갖고 오면 되는 건데. 그가 아니라 그냥 수레 단위로 그 엘프도 많았는데 수레 단위로 탈출을 했어도 괜찮았겠다. 네. 그러니까 좀 아쉽네. 좀 멍청하게 싸운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옛날에 불가사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케빈 베이컨이 주연해서 속편도 여러 개 나왔던 헐리우드 액션 영화인데 괴수 영화죠. 그 불가사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 땅속에 사는 괴물 기억나세요? 네. 한 장면 등장하고 다 사라지는데 나 그거 엄청 셀 줄 알았어. 나도 엄청 셀 줄 알았어요. 그 불가사리 시리즈에 걔네가 불가사리거든요. 그게 그 한 마리 두 마리만 가지고도 액션 영화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의 괴수입니다. 그치. 근데 걔네가 한 번 등장하고 맙니다. 그것도 되게 아쉬워요. 땅을 먹는 괴수. 네. 걔네만 데리고 싸워도 엘프족 거의 한 소대는 전멸시킬 수 있는. 전멸이죠. 한 소대가 뭐야? 중대를 전멸시킬 수 있을걸요? 걔네 비슷한 게 옛날에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서도 비슷한 바다 괴수들이 등장하거든요. 뭐 문어 이런 거요? 네, 문어 말고도 뭐 바다의 괴수들이 등장해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조금 그런 괴수들을 좀 집중해서 좀 표현하는 것도 어땠을까? 너무 싸울 때는 백병전만 단순하게 계속 가다 보니까 아쉽죠. 그리고 백병전을 갈 거라면 반지의 제왕 시리즈 1편에서 기억나십니까? 김리랑 레골라스가 싸우면서 애들 목 베면서 대결도 하면서 그래서 백병전의 재미를 부각시키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선 백병전을 막 스쳐만 지나가고 백병전 속에서 벌어지는 재미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액션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빌보가 한 13개월 빌렸다고 그랬잖아. 마을에서. 근데 마지막에 갔는데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해갖고 경매를 붙이잖아요. 네, 몇 개월 안 왔다고. 그 얼굴 봐도 모르나? 그러니까 아는데 우기는 거죠. 호빗들이 여기 탐욕이 좀 있잖아요. 네, 되게 작은 거에 탐욕을 느끼는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가 그래서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히려 거기서
이 작은 거에서는 이득을 취하지 않고 큰 거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할 텐데 얘네는 진짜 어린아이들 마음인 거지. 되게 눈앞에 보이는 거에 욕심을 부리고 그런 부족이죠. 뭐 숟가락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숟가락 갖고 와버리지. 사실 톨킨이 이 이야기를 썼을 때 그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 톨킨이 교수로서 어떤 무슨 시험지 채점하다가 네. 학교에서 시험지 채점하다가 카펫 같은 걸 봤대요. 네. 땅에 카펫 같은 거에 눈을 돌렸는데 그 카펫에 구멍이 하나 나 있었대요. 그걸 보고 시험지 위에다가 답안지에다 쓴 거예요. 땅 위에 난 구멍에 호빗이라는 애들이 살고 있었다. 그게 첫 문장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거대한 그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가 시작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의 욕심 막 이런 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아, 근데 그 돌킨이죠? 톨킨. 톨킨. 돌킨이 뭐냐, 돌킨. 아, 돌킨 하니까 드워프가 돌하고 되게 인상이 깊잖아. 돌 좋아하고. 아무튼 톨킨. 네. 톨킨 뭐 책 한번 보면은 네. 뭐 씨앗을 뿌리는 어린이를 위한 호빗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호빗에 대한 그 책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톨킨이 호빗에 되게 애정을 느낀 것 같아요. 사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봐도 그렇고 이번 호빗 시리즈를 봐도 그렇고 이게 주인공이 과연 호빗인가 싶을 만큼 호빗들의 역할이 되게 미미해요. 호빗을 제외한 다른 애들은 다 능력이 있어요. 다들 간직한 위대함이 있는데 호빗은 끝까지 맨발에 좀도둑일 뿐이거든요. 호빗의 마지막에 간달프가 이제 헤어질 때 호빗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는 그래도 되게 미약한 종족일 뿐이다. 너는 너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만큼 호빗이 되게 미약한 종족일 뿐이잖아요. 마지막에 이런 커다란 모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없고. 근데 한편 살펴보면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이번 편도 그렇고 어느 호빗의 성장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 호빗인 거예요. 호빗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되게 미미하고 그 속에서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미한 존재라는 느낌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능력 자체가 끝까지 가도 돌 던지어서 오크 쓰러뜨리는 정도? 1편에서도 반지 끼고 순간적으로 몇 명 찌르는 정도? 그 대세에 큰 영향을 못 주는 존재.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빗이 없으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될 만큼 호빗이 적재적소에 딱 들어가거든요. 아, 이 톨킨이 생각하는 호빗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끼는 거죠, 정말. 네, 정말 그 순수한 요소들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그 호빗한테 느껴나는 걔네가 느끼는 그런 아기자기한 순수한 욕망들 그런 것들을 톨킨이 막 부각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순수한 욕망과 순수한 우정과 걔네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되게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되게 쪼잔한 애들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순수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가치들을 톨킨이 되게 좋게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뭐 반지의 제왕 시리즈 뭐 이후에 뭐 톨킨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 네, 유작이 한 게 있었네요. 뭡니까? 예, 실마릴리온이라고 유작인데 이게 톨킨이 완성하기 전에 이제 사망을 했대요. 네. 고인이 되고 나서 그의 아들 그 크리스토퍼 톨킨이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해요. 책은 한 권밖에 안 되는데 내용 자체가 반지의 제왕보다 훨씬 더 방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계 역사책인 네,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부터 삼시대의 이제 사우론과 이제 반지의 이야기까지 쫙 연결이 되는 중간계 세상의 그 역사책 뭐 그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우리 피터 잭슨 형님이 한번 또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도 많이 버셨을 때니까 이제 스필버그처럼 피터 잭슨 사단을 만드는 거야. 조지 루카스나 이런 애들처럼. 그쵸. 밑에 감독들 몇 명 두고. 근데 사단은 만들만 해요. 네. 사단. 그 네임밸류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네, 옛날에 키콩 찍을 때 피터 잭슨이 아닙니다. 야, 그럼요. 네, 이제 사단을 이끌면서 제작자로 변신해서 이제 찍어봐도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상력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서사만 치고 가는 게 영화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영화적 상상력을 막 하면 좋거든. 그냥 반지의 제왕 같은 건 너무 세세하니까 그걸 영화할 때 이제 원작의 팬들이 나가가지고 또 입김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된 소설은 커다랗고 얘기는 또 한 편밖에 없고 하다 보면은 작은 얘기 하나 떼가지고 그 속에 없는 얘기 막 만들고 해서 설득력 있게 만들면 또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뭐 톨킨의 뭐 후린의 아이들 이런 거는 뭐 반지의 제왕 이야기의 6,500년 전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엑소더스 같은 거만 보셔도 출애굽기 사실 12장밖에 안 되는 거를 그렇게 큰 이야기지 않습니까? 12장밖에 안 되는데 이야기는 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영화하기 좋다는 거죠. 네. 참 아무튼 톨킨
톨킨 입장에서는 영화 제의가 굉장히 좀 많이 왔었는데 사실 다 거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자기의 영화 그 이야기를 영화에 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이제 피터 잭슨한테 예전에 그 반지의 제왕 그걸 오케이 했었는데 그런 스케일과 그 영화 팬들은 무조건 만족했겠지만 네. 그 원작 팬들조차도 그렇죠. 그렇게 만족스럽게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피터 잭슨의 능력이 굉장히 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영화가 드물어요. 특히 2편 보시면은 스마우그의 페어 어떤 영화에서 용의 캐릭터를 그렇게 잡아놓겠습니까? 그렇죠. 네, 용과 30분간의 대화를 하면서 용의 캐릭터를 이렇게 확고했다는 거는 이거 업적이에요. 네, 어떤 영화에서도 이렇게 인터스텔라에서 타스도 이만한 비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요. 제가 인터스텔라를 2번 봤는데 근데 첫 번째 봤을 때랑 좀 네.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 혹시 영화상에 그 스마우그를 뽑으실 분은 조연이 아니라 주연 쪽에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우그를 뽑기에는 사실은 다른 캐릭터들이 너무 많죠. 아, 근데 3편에서는 조연이구나. 네. 조연들이 굉장히 좀 넘쳐납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막 봤는데 네. 괜찮은 조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루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루트? 나는 올라프가 이번에 몇 개 나왔더라고요.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것들에서. 올라프도 있고 조연상으로. 저는 그루프도 봤었고요. 네, 그루트. 그루트. I am Groot. 네, 그루트도 봤었고 굉장히 좀 많은 캐릭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시저에 반하는 네. 그 원숭이도 있었고 그 엘사도 있었어요. 겨울왕국의 엘사도. 엘사 정도면 거의 주연급 아닌가? 주연으로. 네. 주연이죠. 그러니까 비인간 캐릭터들이 조연에서 좀 실제 인간들을 위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시저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시저는 주연. 네, 주연상으로 저도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후보에는 있습니다. 네. 후보에는 있고 뭐 조연으로 뭐 그 가디언즈의 그 너구리 뽑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뭐 도나텔로 뽑으신 분도 계시고. 네. 아무튼 뭐 도나텔로가 네. 미켈란젤로도 좀 있습니다. 저는. 네,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재밌는 의견을 많이 좀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이게 틀리네. 올해만큼 이렇게 인간이 아닌 캐릭터들이 많이 활약한 해가 없었어요. 사실 마블의 역할이 컸죠. 네. 마블 영화가 올해만 해도 한 몇 편이 개봉하다 보니까 여러 편이 개봉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캐릭터들이 조연상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즈니 겨울왕국도 그렇고 네. 아까 호성탈출도 있고 그 다음에 허라는 영화에서도 여주인공 사만다가 그 인공지능이니까 네. 거기 인터스텔라 타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비인간 캐릭터가 좀 흥했던 마블 영화 제외하고도 뭐 닌자 거북이, 네 맞네요. 닌자 터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 뭐 엑스맨도 있었고요. 그러네. 스파이더맨도 있고 막 상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 오늘 다룬 영화 그 호빗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박 기사는 이 영화에서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거나 좀 그랬던 장면이 있나요? 사실은 저는 마음에 좀 안 들었던 장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중간에 마음에 안 들었던 장면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애매한 게 네. 중간 초반, 네. 초중반에 좀 늘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음. 네, 그래서 살짝 그 한 15분 정도가 좀 지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용 잡고 나서 네. 이제 시작을 딱 하는부터 15분 정도 네. 좀 아쉬웠어요. 저는 이 영화를 그 인터스텔라 때랑 비슷한 건데 인터스텔라 제가 비판하면서 기승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화도 중간 어느 정도 수준부터 갑자기 사랑 타령으로 영화가 진행돼요. 그렇죠. 이게 헐리우드이 자꾸 세계로 영화를 팔아먹을 때 보편적인 그런 주제의식에 좀 천착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몰라도 중간에 갑자기 타우리엘의 사랑 이런 걸 엄청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왠지 간달프도 옛날에 그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엘프 여왕 있잖아요. 네. 그 여자랑의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 관계 그런 걸 암시하기도 하고 또 스란두일이 옛날에 또 사랑의 그 상처 엘프 왕의 그 오크족에서 자신의 아내를 잃지 않습니까? 싸움에서 그런 사랑을 좀 암시하기도 하면서 이 타우리엘과 그 드워프의 킬리 그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엘프 왕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사랑 타령을 한 장면도 그렇고 왕은 진실한 사랑에 대해 아십니까?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드라마를 펼치기도 하고 또 레골라스가 삼각관계에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타우리엘을 사랑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랑으로 가지 않나. 그리고 그 절정으로 아쉬웠던 게 킬리가 중간에 죽잖아요. 칼 맞고. 거기서 갑자기 슬로우를 걸어요.
그래서 이 타우리엘이 그 킬리가 죽는 장면을 보면서 슬로우로 막 슬퍼하는 장면, 그리고 분노해서 같이 싸우는 장면, 그리고 레골라스가 허공답보를 해서 다시 타우리엘을 구하러 오는 장면까지 거기를 거의 클라이막스로 삼는데 이 부분이 딱히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랑 타령 이런 것들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 전체 정말 거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 거대한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아주 작은 걸로 귀결되면서 제가 기대했던 그 큰 이야기가 펼쳐지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작은 거에 대해서 이런 거 하면은 좀 위험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작진 않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움을 얘기해보자면, 그 미스릴 갑옷을 선사받잖아요. 네. 이 영화가 2편까지 보면은 그 신개념 무기들에 대한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들이 있어요. 엘프족의 3개의 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이템이라고 하죠. 그 엘프족도 이제 뭐 은 아이템을 찾아러 가고, 또 아르켄스톤이라는 것도 일종의 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3편에서 등장하는 호빗한테 입혀주는, 빌보 베기스한테 입혀주는 그 미스릴 갑옷, 그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까? 이 갑옷은 어떠한 무게에도 뚫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을 때 그 아이템들이 나중에 활약을 할 때 그게 재미가 부각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옷을 입혀주면서 이건 어디에도 찔려도 뚫리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나중에 한번 찔리면서 안 뚫려서 살아나가지고 얘가 뭔가 활약을 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안 나와요. 사실 찍었을 것 같아요. 그치, 그죠? 찍었을 것 같아. 찍었는데 편집상에 뭐 잘린 것 같긴 해요. 그니까 이런 게 아쉬운 거죠. 이게 언젠가 되게 멋있게 등장을 해야 그 아이템이 매력이 살아나는 건데, 아이템이 설명만 나오고 등장을 안 하니까 그런 뭐랄까요? 아이템 덕후들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죠. 네, 민감하게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환타지를 좀 꺼려하거든요, 사실. 너무 아이템이 많아서. 네, 너무 헷갈려요. 뭐 이거 쓰다가 이거 좀 보면 책 보다가 보면은 예전에도 저도 몇 편을 봤었는데 보다 보면 다시 앞을 돌려서 봐야 돼요. 그래, 그런 게 있지. 네, 앞을 돌려갖고 이게 무슨 기능을 하고 이름도 다 비슷해. 이름도 다 비슷하고. 더 웃긴 거는 만약에 그 갑옷에 얼음계 마법의 저항력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뭐 이 마법을 써서 쓰러졌는데 이 마법은 얼음계 마법이 아니어서 나중에 살아나고 못 살아나고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진짜 복잡해진다고.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환타지물을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었죠, 사실은. 사실 그 2편 같은 경우에 그 칼 하나가 등장하거든요. 엘프족의 칼. 근데 그 칼의 기능이 뭔지 생각나세요? 뭐 기억나. 오크가 근접하면은 그 칼이 빛나요. 그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3편에서.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 그럴 거면 그 장면을 왜 설명하는 거야? 오크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진짜 아쉬운 거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살짝은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또 사우론이랑 이제 원로들이 싸울 때 그 네. 사우론의 CG가 약간 나는 뜨더라고. 약간 그 옛날 우레메 수준의 CG가 아니었나. 사실 사우론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힘들었겠죠. 네, 사실 되게 힘듭니다. 뭐 형체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목소리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가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그 액션이 반대로 허접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중간계 애들은 퍽퍽 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 표현되지만 사우론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도 안 되는 그런 연기로 에너르기파. 뭐 원경 모으고 에너르기파 쓰고 막 이런 느낌으로 없어지니까 약간 뜨더라고. 네, 그런 것들도 아쉬웠습니다. 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럼 좋은 배우, 못쓸 배우 시간으로 가도록 하죠. 이거 참 뽑기가 힘들죠. 네.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좋은 배우로 뽑자고 하면은 이제 난장이왕 네, 소린. 네, 소린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에서는 소린의 뭐 감정이나 감정 변화나 뭐 이렇게 활약들 뭐 이런 걸 보면은 소린이 사실 주인공이죠. 네, 그렇죠. 사실 주인공이었죠. 그래갖고 소린이 굉장히 그런 내면 연기나 표정 정말 이거 맨 처음에 변했을 때의 표정은 진짜 축방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다시 각성하고 뛰어나가는 모습 뭐 그런 거에서는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괜찮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처드 아미티지라는 배우가 소리를 연기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확실히 이름을 알린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주목받는 배우가 아니었는데 대단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야기를 이끌고 갈 만한 내면 연기를 보여줬어요. 사실 별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그냥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미치고 그냥 각성하는데 그 계기도 별로 없어요. 갑자기 각성하잖아, 그 홀에서.
그렇게 각성할 거면 좀 일찍 좀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 연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끔 보이게 하는 그 연기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좋았던 배우로 마틴 프리먼을 뽑겠습니다. 빌보 베긴스였죠. 아, 네. 결국은 호빗이 한 명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 전체적인 극에서 이 한 명의 호빗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발 멋있더라. 그쵸. 발로 한번 싸다고 맞으면 거의 죽겠던데. 네, 호빗의 특징이죠. 발이 엄청 큰 거. 네. 그 빌보 베긴스의 연기가 되게 진솔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되게 정의롭게 거기 다시 돌아가잖아요. 내가 아리테소톤 졌다 하면서 거의 자살이죠. 자살이죠. 자살인데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 장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제 몹쓸 배우 한번 뽑아볼까요? 좀 몹쓸 좀 배우로 엘프족의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 왕을 좀 뽑고 싶더라고요. 스란두일. 예, 스란두일. 제가 호빗 2를 보면서도 이 사람 참 표정의 변화가 없다. 너무 심하게. 그렇죠. 예,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표정 변화가 없다는 게 정말 이제 무감정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 것이겠지만 그 무표정한 그 표정 자체가 좀 많이 좀 어색해 보이게 무표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편에서도 사실은 마지막에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표정이 그대로 있는 느낌이 받아갖고 거부감이 약간 살짝은 좀 들더라고요. 그게 엘프족이 약간 무미건조한 엘프족의 느낌을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인간적인 감정에 되게 무미건조하잖아요. 그쵸. 인간이 볼 때는 되게 멋있게 보여지는 엘프족이지만 그 종족이 감정에는 정말 취약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종족에 가까워요. 그쵸. 그 점이 인간을 돌아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이 부각된 왕의 캐릭터인데 이 배우가 리 페이스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상당히 인상 깊은 역할로 나왔어요. 뭐였죠, 그 사람? 로난. 아, 네, 거기서 악당이었죠. 그 로난이 이번에는 스란두일을 맡은 겁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도 아쉬웠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악당 캐릭터가. 네, 약간 일관된 모습이 있지 않았나 네,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네, 그래도 어쨌든 인상 깊은 역할로 계속 출연을 하고 있긴 하네요. 저는 아쉬웠던 배우가 타우리엘. 릴리? 네, 에반젤린 릴리라는 배우를 좀 아쉬운 배우를 꼽고 싶습니다. 이 배우가 계속 드워프를 사랑하는 그 엘프족 여성의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의 고뇌 이런 것들이 상당했을 테고 또 그런 자기가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 보여주는 또 역할이 있었을 텐데 이런 변화의 내면 연기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한테 슬로우도 걸리고 영화가 상당 부분을 할애해 주거든요. 결국은 주제가 사랑으로 흘러갈 때 이 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설득력을 부여하지 못해요. 이 배우가 연기를 조금만 잘했다면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되게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내면 연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쉬웠던 배우들이 전 전반적으로 엘프족에 많이 있어요. 그 케이트 블란쳇도 대여신 아닙니까? 그렇죠. 엘프족에. 이 배우도 좀 아쉬웠고 뭐 전체적으로 스란두일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휴고 위빙도 언제나 아쉬웠고 엘프족의 그 다른 엘프족 왕이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쉬운 사람들이 다 엘프족이라서 그 올랜도 블룸 빼고 네, 그런 좀 있었습니다. 엘프가 어울리는 인간은 결국 올랜도 블룸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네, 좋은 배우, 몹쓸 배우 한 번씩 뽑아봤고요. 이제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네, 뭐 추천 비추천. 저는 거의 1년 동안 당일 배송을 뭐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경우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별점은 3점인데 네. 그래도 추천합니다. 이거 뭐냐? 네,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영화 하나만 놓고 보면은 아쉬울 수가 있죠. 네. 아쉬울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를 13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감정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지의 제왕을 보신 분이나 뭐 이렇게 꾸준히 보셨던 분한테는 비주나 볼래 말래 뭐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보셔야죠. 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추천하실 경우에 저희 당일 배송 영화관에서 하는 게 있죠. 네. 추천사와 누구에게 추천할 것인지. 저는 추천사로 13년 대장정의 마무리라고 뽑고 싶고요. 예, 이 영화를 윤재균 감독님한테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국제시장 만들어지고 이건 라이벌로 잘 나가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윤재균 감독님한테 한번 추천을 하면서 네. 한국판 반지의 제왕 한번 도전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야, 볼만하겠는데요? 예, 뭐 굉장히 볼만할 것 같아요. 또 평 굉장히 안 좋겠죠. 평 굉장히 안 좋으면서 흥행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정말 그런 감독님 아닙니까? 네. 예, 평점 낮으면서 흥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윤정현 감독님한테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스마우그의 그 편집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기승전 사랑으로 가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풀어내는 방식이 좀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액션은 분명히 다른 영화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흥미로운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액션을 잘 살려냈느냐 하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캐릭터들의 그런 할애, 캐릭터에 대한 분량 할애에 있어서도 조금은 비중을 잘 못 맞추지 않았나. 조금은 그 여자 엘프한테 갈 비중을 소린을 포함해서 다른 뭐 아족을 하거나 뭐 여러 캐릭터한테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레골라스를 너무 멋있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헛웃음이 나는 그런 허공답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남는 건 허공답고 뿐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쉬워서 대장정의 마무리지만 그 마무리의 의미가 좋았지만 그 마무리가 또 동시에 아쉽기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말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룬 영화 당일배송 영화방의 제 62방이고요. 62방 호빗 5군데 전투였습니다. 네. 근데 5군데 맞나? 하나가 인간, 엘프, 나도 그거 좀 헷갈리더라. 인간, 엘프, 오크, 드워프잖아. 그럼 하나 뭐예요? 뭐 나와요? 트롤은 오크네 속해 있는 거고 고블린이랑. 그치. 그리고 드워프 따로 온 애가 새로운 군대인가? 그치. 따로 걔네가 새로운 군대지. 아, 그럼 드워프가 2군데로? 그리고 드워프 2개, 네. 그다음에 인간, 엘프, 오크 5군데. 5군데 전투였습니다. 네. 진짜 5군데서 벌어진 전투로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5군데의 전투. 네. 근데 만약에 진짜 큰 광야가 있고 거기에 5군데가 다 깃발 세우고 함께 모여서 전투했으면 대박이었겠다. 난 그럴 줄 알았단 말이야. 아, 그랬으면 쩔었겠네. 5군데의 전투를 하고 처음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뭐 시사회 갔다 온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서로 막 공성하려고 순간순간 쳐들어오고 막. 음. 그리고 스마우그 살아서 치료하고 나타나고. 난 친구 블루드래곤 데려오고. 사실 막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건 아니었더라고. 네, 그런 점이 사실 조금 아쉽긴 하죠. 네, 다음 그 뭐였다고요, 이름이? 무슨 실버 뭐? 거기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거기는 이제 아들이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이 결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책에 원작이. 근데 아들들이 그 아버지한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그 아들한테 한번 영화 맡겼다가 바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아들들한테 줬다가 망하는 영화가 많아서 좀 애매한 부분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어쨌든 이게 네임밸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거에 뭐 따라가려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은 반응도 있고. 네, 차두리 선수 1년 더 뛰었으면 좋겠네요. 네, 차두리 선수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네, 다음 코너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일부터 그 주죠. 27일까지 개봉하는 영화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23일 날은 뭐 8광구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사실은 7광구 굉장히 좀 익숙하죠. 네. 익숙한 영화인데 8광구 약간 공포 액션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야 8광구, 야 진짜 외국 영화가 이러기 쉽지 않은데 이게 떡국열차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죠. 떡국열차랑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이브에 이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고요. 한국 영화도 꽤 있네요. 예, 뭐 우선은 그 핫한 청춘 스타죠. 김우빈을 내세운 기술자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요. 요즘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때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의원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합니다. 이거는 한석규 씨, 그다음 고수, 그다음 박신혜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영화고. 마동석 씨도 나오네요. 예, 이게 상의원이라고 하면은 궁정의 이제 액세서리나 네. 뭐 이런 거를 총괄하는 뭐 그런 기관이라고 해요. 뭐 옷부터 해갖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옷을 중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네, 한석규 씨가 그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저도 봤어요. 뉴스에서 영화배우 인터뷰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뉴스룸이 새로운 시도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서태지 씨도 나와서 인터뷰했었고. 서태지 씨도 나왔고 엊그제는 이제 그 니마 그 감독님도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고. 넥센의 서건창 선수도 나왔더라고요. 그게 진짜 괜찮더라고. 네. 근데 한석규 씨가 나와서 김혜자 씨도 나왔어요, 그죠? 아 그래요? 네. 거기 상의원 광고하는 게 좀 이 영화를
좀 매력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 감독님이 이원석 감독님이시거든요. 누군가요? 그 남자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데뷔하신 감독님입니다. 그게 이시영 그 복서죠. 네. 예, 그 배우를 원톱으로 내세워서 했었는데 상의원이 두 번째 영화인데 꽤 스케일이 큰 사극을 찍었어요. 그러게요. 장르도 전혀 다른 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2시간이 넘는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숲속으로라는 이제 판타지 영화인데 네, 이거는 이제 좀 배우들이 좀 짱짱합니다. 사실 조니 뎁도 나오고요. 조니 뎁이 나옵니까? 예. 뭐 그런데 이게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잭가콩나물, 네, 그 다음에 신데렐라, 백설공주였나? 아무튼 아니 동화들을 한 거예요. 백설공주, 그 다음에 뭐 빨간 망토 다 섞은 거예요. 아 그래서 실사용으로 찍은 거야? 네, 그래서 다 섞어갖고 그 캐릭터들이 그 숲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막 이렇게 해갖고. 근데 장르가 뮤지컬이네요. 예, 네, 뭐 음악도 판타지. 좀 들어가면 이 감독이 롬마세 감독이잖아요. 누군데요? 전에 시카고 아세요? 그것도 찍었었고 그다음에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악평을 많이 듣고 있는 낯선 조류라는 편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또 나인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또 찍기도 했었는데 뮤지컬 영화로 또 새로운 작품을 손을 대네요.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을 데리고. 뭐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초딩들 팬들이 네. 많이 찾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의 여왕 2라는 트롤의 마법 거울이라는 영화, 이게 굉장히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홍보를 많이 하나요? 예, 아, 겨울왕국 나류자랑 아니에요? 겨울왕국의 힘을 좀 빗대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일곱 난쟁이도 개봉하잖아요. 네, 그 일곱 영화가 난쟁이. 메가박스에서 이제 팝콘이나 콜라 사면은 거기에 다 이게 프린트돼 있어요. 이것도 꽤 큰 영화 같더라고요. 예, 그것도 애니메이션 90분짜리 독일 영화죠. 결국 겨울 영화 시장은 어린아이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요. 어린 친구들이 네. 거의 다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뽀로로를 누가 꺾을까? 좀 기추가 주목되네요. 뽀로로를 꺾을 수 있을까? 지금 박스오피스 5위인데 다음 주에는 더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위 말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니까.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닌자 거북이라고 또 개봉하는 게 있습니다. 닌자 터틀 개봉했잖아요. 네, 닌자 터틀이 아니라 이건 닌자 거북이로. 이게 약 짝퉁의 냄새가 좀 나는데? 네, 이건 좀 짝퉁일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주 자체가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끼다 보니까 이런 약간 어린이들을 노린 영화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들 뭐 김우빈 씨를 앞세워서 뭐 그런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금주의 개봉작들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 한 편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맵 투 더 스타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요. 이 감독이 데이비 크로넨버그입니다. 이 감독이 옛날에 비디오드롬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이름을 많이 알렸었고요. 그 이외에도 괜찮은 작품들을 꾸준히 하나씩 내놓고 있는 캐나다 출신의 명감독이에요. 거의 캐나다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감독이죠. 이 감독을 좀 아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맵 투 더 스타라는 이 영화를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영화관에서 찾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작은 영화인데요. 주연한 배우가 줄리안 무어. 우리가 그 영화 한번 봤었는데 그 리암 니슨 나오는 비행기 납치 그 영화 뭐였죠? 논스톱? 네, 거기서 옆자리 탄 여자 그게 줄리안 무어였고 아무튼 좀 이름을 알린 배우들 로버트 패틴슨, 존 쿠삭 이런 배우들도 나옵니다. 네, 이상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볼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다음 볼 영화가 일단 없어요. 네, 없었고요. 아, 있구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네, 그거는 뭐 방송으로 올라가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하는 영화는 없죠, 이제. 그쵸. 올해는 이제 저희가 기대하던 영화상 시상식을 통해서 네. 찾아뵈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1월 초에 나올 겁니다. 네. 12월 31일까지 투표를 받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 나가게 되겠고요. 저희가 다음 방송으로 찾아올 때는 니마 그 영화 이후에 시상식이 끝난 다음 방송으로 찾아올 때는 저희 방송이 개편이 돼 있을 겁니다. 오프닝 음악도 바꿀 거고요. 네. 코너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약간씩 수정을 해가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 중입니다. 네. 제 지인이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 지인이 이제 만든 음악을 통해서 저희 오프닝이나 뭐 엔딩이나 뭐 중간 음악 삽입 이런 그 저작권이 없어요. 네. 저작권을 그 친구가 이제 달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껏 멋진 음악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작곡가입니다. 믿을만한 지인인 건 맞죠? 네, 신인 작곡가인데 네. 제가 우선은 약간 R&B풍의 네. 음악을 들어봤었는데 크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작업실 사진을 좀 봤는데 그 사진만을 보면 좀 믿을만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작업실 사진이 또 집 방이에요. 네. 집 방인데 아파트에서 그렇게 소음을 내면서 네, 요즘 층간 소음도 심하다는데. 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그래도 점차 좀 나아지는 곡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요청하면은 그때부터 계약 파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즌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박 기사가 추천하는 추천작 위주로 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사회나 이런 게 생기면 가는 식으로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방송이 기본은 10일에 하나씩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즌에는. 그리고 10일에 하나 나가는 대신에 추천을 김 기사와 박 기사가 번갈아 가면서 서로 추천을 하고 서로 그 영화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큰 영화 위주로 이제까지는 해드렸는데 10일 하나씩 추천을 하다 보면은 작은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약간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영화 같은 거 추천할 때는 네. 없습니다. 10일이면 알아서 봐야지. 어디서 밑밥을 깔라 그래? 그 시간대를 좀 알아보고 해주세요. 네, 네, 어디 뭐 저기 왕십리를 가서 볼 수 있는 영화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코너를 아직 확정 짓지 않았어요. 근데 뭐 취향존 준자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몇몇이서 메일을 보내주실 때 이런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코너를 짜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어느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라데시마님 그 뭐였지? 축구 영화 비상. 비상이요? 네, 그런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구했죠. 네, 그래서 네, 그 네. 영화를 겨울에 한번 녹음을 시간 날 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상을 보고 저희도 축구 좋아하니까 네. 한번 영화만세 일환으로 올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거는 녹음을 해놨다가 네, 아직 또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비수기 때 한번 풀어보도록. 예, 그런 거를 풀면 되니까.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즌이 거의 마무리되는 지금 밖에서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요? 뭐 마무리라고 하기에 참 애매합니다. 참 애매하고 아직 그 한 해가 갔다는 느낌은 잘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열흘이면 끝이네. 12월 21일이니까. 진짜 열흘이면 끝인데 참 그런 느낌을 참 못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찌됐건 뭐 저희 영화방도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방송 올해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길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짧았네요. 네. 보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길고 저도 에피소드를 엊그저께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 참 길기도 하고 짧기도 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아쉬운 반, 시원섭섭한 거 반 그런 느낌이네요. 저희가 처음에 방송을 하면서 이걸 누가 들을까? 우리도 잘 안 듣는데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 일이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모니터링을 안 합니다. 사실 가끔 이렇게 있을 네. 때 가끔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사실 뭐 고백을 하지만 제가 안 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잘 방송을 안 듣거든요. 네. 사실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안 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내가 들어갖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사실은 제가 직접 보지 않은 영화는 뭐 다른 방송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방송도 약간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도 이렇게 다른 많은 분들이 뭐 참여도 해주시고 많이들 들어주시고 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좀 뿌듯함도 네. 느낄 수 있었던 뭐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가 진짜 취향존 준자님도 그렇고 한 해에 댓글이 참 많이 달렸어요. 처음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기억나세요? 선상님들. 그래서 그래요? 선상님 두 분 선상님들 말씀 참 잘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달렸어요. 예, 예. 혹시 기자님이신지. 예. 그 댓글이 처음 달렸을 때 제가 그 댓글을 한 10번은 읽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너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방송을 듣고 댓글을 달았구나. 그렇죠. 계속 신기하죠. 찾아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댓글 뭐 토미님부터 시작해서 외국에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을 몇 번 갈면서 없어졌지만 지금 또 당일 배송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셨잖아요. 이런 댓글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방송을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인상 깊은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참 그러네요. 참 중간중간에는 아직 부담이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영화 자체.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에는 좀 이렇게 쉽게 그냥 얘기하는 네.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욕심이 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생각도 많이 받기도 하고 영화를 이렇게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중간에 제가 사실은 이게 대중문화잖아요.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그냥 볼 수 있는 편하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중에서 논스톱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대화를 사실 두 명에서 네. 나누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랬죠. 예, 그런 것들인데 이게 봐서 할 얘기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받으면은 좀 막 불안하고 막 이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도 거치고 이제 가을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을 찾았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겹쳐지고 왜냐면 그런 거는 방송 뜨면 30분도 안 나왔어요. 사실 30분도 안 나왔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네. 반복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겨우 30분 넘고 40분 넘고 네. 그렇게 채우고 음악으로 채워놓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가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여유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도 다른 것도 하면서 영화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조금 적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도 굉장히 좀 생각이 나고 아 갑자기 그렇다네요. 궁금하네. 그 박기사 이제까지 우리가 녹음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녹음이 뭐였어요? 저는 요즘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나를 찾아줘부터였나? 나를 찾아줘 붙어였나가 아니라 하나만 딱 뽑는다면. 하나만 딱 뽑는다면 나는 이게 이 방송이 제일 좋았다. 내가 녹음하면서. 나는 다음 영화상부터 그거 해도 되겠다. 우리 방송 중에 제일 좋았던 방송 뭐였는지. 그렇게 없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좀 이렇게 재밌게 잘 나왔다 싶은 거는 나를 찾아줘였던 것 같고요. 제가 그 나를 찾아줘를 녹음하면서부터 좀 그런 부담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좀 약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없어졌고 뭐 연말 다 돼서 없어진 것 같아서 뭐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지만 그 전에 괜찮았던 거는 이제 혹성 탈출이나 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혹성 탈출은 방송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혹성 탈출 괜찮았고 네, 저는 기억에 가장 남는 게 그때 우리 처음 스튜디오 가서 처음이 아니라 한 번 갔었죠. 한 번 갔죠. 그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녹음했었는데 아.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 우리가 녹음하다가 처음 당황스러운 분위기에 다른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도 밖에서 보고 그리고 그 녹음을 딱 시간 맞춰서 했었는데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헐레벌떡 뛰어가서 퇴근하고 막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영화 하나 보고 다 그게 기록이 남으니까 좀 흥미롭게 이 영화 관련된 팟캐스트 녹음도 하고 많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연관돼서 더 영화를 새롭게 기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억지로 짜내서 방송했던 건 있었죠. 네, 뭐 있었어요?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찾아보면 막 있었을 것 같아요.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사실 많아요. 많겠지. 우아한 거짓말도 그랬고요, 사실. 우아한 거짓말 그랬어요? 네, 우아한 거짓말 잘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우아한 거짓말도 좀 그랬고요. 난 너 논스톱 할 때 절정으로 느꼈어요. 네, 논스톱은 얘 진짜 하기 싫었구나. 논스톱은 정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네. 정말 이거 하기 싫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한 더맨더머 약간 짠했던 느낌 있고. 더맨더머 저는 그 이후부터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을 이후부터는 네. 뭐 크게 뭐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딴 걸로 대체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때는 저희가 딱 영화만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압박이 있었지. 제가 저번에 한번 예전 거를 한번 돌려봤는데 네. 했던 얘기를 저희가 3번씩 반복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그 영화 좋은 장면에 대해서 3번씩 반복하는 오프닝에서 한번 하고 네. 중간에 한번 하고 마무리에서 또 한번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네가 어거스트 가족의 추상 방송할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난 그때 되게 네가 흥미로운 시각을 많이 제시해서 깨달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그때 옷 비슷하게 입었다고 했었던 장면 있잖아요. 엄마랑 딸이랑. 예. 근데 그 장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못 봤던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되게 와닿았고 그 다음에 메릴 스트립이 막 밖으로 뛰어나가서 오열했던 장면 같은 것도 나한테 새로운 시각이었고. 메릴 스트립은 제 조연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박 기사가 전에 논스톱에 와서 그렇게 할 말 없다고 막 진짜 그때 배째라 했죠. 배째라 이럴 때가 막 있었죠. 사실은 저는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화들 자체는 한 20분이면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분에 끝나고 네. 그냥 올리자. 이거는 할 말이 없는 영화다. 앞으로 코너가 있으니까 그런 영화는 중간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시네타운 19 들어봤는데 네. 걔네가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네, 그 잡담만 엄청 할 때도 있고 영화 얘기를 오래 할 때도 있고 그걸 알아서 우리가 조절하면 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영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김 기사가 그걸 끊지를 않았죠. 예, 이거는 무조건 40분, 우리 영화는 40분에서 50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들으면은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사실 그때는 코너가 없었거든요. 야, 근데 요즘에 왜 했던 얘기 안 해도 영화가 되게 오래 가네? 이게 코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잡히다 보니까 좀 네. 덜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아무튼 한 해 알찬 에피소드들, 좀 부실했던 에피소드도 있지만 많이 채웠던 한 해였습니다. 네. 올 한 해 박기사와 함께해서 많이 즐거웠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네. 다음 방송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라 박기사가 네. 이제 부부끼리 알콩달콩 녹음을 해서 돌아올 겁니다. 예, 그거를 녹음해서 돌아오고요. 이제 저희가 찾아뵙는 거는 이제 영화 마무리를 짓는 정말 시상식. 네. 시상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상식 때 저희가 뭐 대종상과 청룡영화상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평가도 해보죠. 아, 예. 저 개인적으로도 영화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닌데 이제 네. 중간중에 봤거든요. 중간중에 보고 이제 마무리 보고 막 그랬는데 저는 정말 가짜는 영화상들이라 생각했는데 네. 이번 청룡영화상은 좀 의미가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룡영화상이 굉장히 좀 올해 괜찮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이게 조선일보에서 네. 주관하는 거라서 네. 그런 색깔을 많이 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 건물 이게 조선일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네네. 그때 모르셨겠지만 이게 엘리베이터부터 해갖고 그 영화제 자체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는구나 라면서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정말 의외의 결과였죠. 재밌었습니다. 재밌던 영화제였던 것 같고 네. 사실 대종상 자체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부터. 청룡상은 원래 좋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지도 않았죠. 네. 사실 그래갖고 한 개로 좀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맨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권위 있는 영화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막 아카데미 뭐 이런 게 딱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로 딱 묶으면 좋은데 네. 그 두 개가 이렇게 뭐 갈리다 보니까 음. 뭐 먼저 하는 거에서 안 준 작품들 나중에 주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다 올해 영화상 또 생겼더라고. 무슨 영화인 협회상 이런 것도 네, 생기고. 많이 생겼어요. 애매해요. 권위 있는 영화상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거의 춘추전국 시대인데 우리가 개국하는 거죠. DPS 영화상. 아, 그래요? 어찌됐건 이거는 저희 거는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네. 외국 영화도 같이 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집계한 것 중에 한국 영화 중에 높이 올라간 건 또 나름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상식에서 김 기사랑 같이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just a desperado. Oh, baby, can't you see? I'll go on running wild. I can't stand being free. I'll go on running wild until you capture me.